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오늘 저널 미팅의 타이틀처럼 여러분은 어젯밤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셨나요?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이제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불면 증상은 현대사회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느새 익숙함에 속아 그 위험성을 조금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수면 박탈은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서 심할 경우 식욕 부진 혹은 폭식을 부르기도 하고 나아가 당뇨, 치매, 우울, 뇌졸중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단시간에 수면의 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니즈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발맞춰 숙면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TVNS의 수면 개선 효과를 확인한 문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최근 슬립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두 개의 페이퍼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임팩트 팩터가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둘 다 2022년 최근에 공개된 문헌이고 해당 관련 분야에서 2019년부터 슬립 분야에서 최근에 떠오르는 아이템들인가 동시에 정기 자극으로 숙면을 유도한다? 라는 게 조금 새로워서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준비해 봤습니다. 이 다음 저널 미팅 때부터는 조금 더 양질의 발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널의 퀄리티도 한층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윤성이나 우진이 발표해서 여러 번 들으셔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잊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새로 들어온 연구원분들도 계시니까 TVNS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TVNS를 설명하려면 먼저 VNS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미주신경 자극술이라고 하는 VNS는 자율신경계의 부교감 신경가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신경 다발이 이렇게 전신에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부교감 신경은 혈압, 심박, 호흡 등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에 이 VNS를 통해 심박을 안정화시키고 호흡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우울이나 불안 해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추가로 실질적으로 전기 자극을 인가하는 것이기에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보다는 간접적이지만 뇌졸중의 발작 증상을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임상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VNS라고 하는 것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 임플란트하는 형식을 의미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오늘 우리가 다룰 경피적 VNS, 트랜스캐튜니어스라고 하는 게 이제 경피, 피부 표면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TVNS라고 합니다. 이 TVNS에서도 auricular이라고 하는 귀를 뜻하는 의학 용어인데요. 이 귀에서 인가하는 방식을 TAVNS 그리고 TAVNS라고 하고요. 주로 이 온폭파인 콘차라고 하는 영역 혹은 트라거스 하는 부위에 자극을 인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이 콘차의 널브 파이버의 분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콘차를 더 많이 타겟팅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큰 미주신경 줄기는 경추, 즉 이 목 부분, cervical이라고 하는 경추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서 이 목 쪽에 VNS 자극을 인가하는 방식을 TCVN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뜻하는 VNS인 임플란트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을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귀 쪽에서 인가하는 TAVNS, 그래서 아래쪽이 목 쪽이 인가하는 TCVNS입니다. 이 B 부분이 이제 오늘 저희가 다뤄볼 TAVNS인데요. 이렇게 지금 은색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은색으로 된 부분이 전극입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콘차라고 하는 부분에 전극을 인가하는 형태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TVNS 연구에서 쉔 조건, 그러니까 대조군을 둘 때 이렇게 귓볼에다가 보통 자극을 인가한다고 합니다.
번째로 살펴볼 논문은 프라이머리 인썸니아 증상을 앓고 있는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 지속적인 TVNS 자극을 인가했을 때의 수면 개선 효과를 확인한 문헌입니다. 이 프라이머리 인썸니아는 수면에 들기 어렵고 또는 수면에 들었지만 자주 깨어나는 수면 유지가 곤란하고 혹은 만성 비회복성 수면으로 이제 일정한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주 이상 이제 불면 증상을 겪게 될 경우에 프라이머리 인썸니아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이시는 한 4개 정도의 이제 환자 선발 기준을 가지고 30명의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30명을 랜덤하게 15명은 자극 그룹, 15명은 컨트롤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환자 정보는 아래와 같고요. 환자를 선별할 때 사용했던 이 지표는 실제로 그 실험 이후에 수면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지표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지나가자면 첫 번째는 우선 수면 장애 진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쪽에 인덱스로 사용은 되진 않지만 요 지표를 이용해서 일단 환자를 진단을 하고요. 이 피츠버그 지수라는 것은 슬립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어느 정도 검증된 수면 설문조사인데요. 이 피츠버그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면 증상이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밀턴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해밀턴은 우울 지수를 알아보는 조사 그리고 불안 지수를 알아보는 조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당연히 이 지수는 디프레션이 낮을수록 엔자이티가 낮을수록 건강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이제 높을수록 불안과 우울이 높은 피험자임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실험 패러다임입니다. 총 한 달에 걸쳐서 자극을 받으며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 이 실제 실험이 시작하기에 앞서 일주일 전에 피험자들을 모아서 이제 장비 사용법 등을 숙지시키고 이제 실험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돕기 위해 피험자들을 소집하고 안내하는 세션을 가졌습니다. 이후 실험이 시작되고 한 달 동안 매일 20분씩 하루 2번 자극을 스스로 인가하도록 지시를 하였고요. 매주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PSQI, 그 피츠버그 지수와 수면 일지를 스스로 기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밀턴 조사의 경우에는 실험을 시작하는 첫 주와 마지막 주에만 실시가 되었고 매주마다 이제 PSQI, 피츠버그 지수만 매주 측정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자극의 강도는 개개인에 맞춰서 1mA 안팎으로 어느 정도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 인텐시티를 결정하였습니다. 자극 위치는 실제 자극 그룹의 경우에는 레프트 이어의 콘차 부분에 자극을 인가했고 이제 반대 컨트롤 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제가 인트로에서는 이어롭에 많이 부착을 한다고 했는데 해당 문헌에서는 이 안티헬릭스라고 하는 연골 위치에 이제 자극을 인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실제 자극을 인가하는 콘차 위치와는 다르게 미주신경이 실질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그룹의 타겟 위치로 설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대표 결과입니다. 두 그룹 모두 최종적으로 PSQI 지수가 낮아지면서 베이스라인 대비 수면 개선 효과를 보였지만 대조균의 경우에는 4주 차이, 마지막 주차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자극 그룹의 경우에는 첫 주부터 의미 있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SQI 스코어가 베이스라인과 대비했을 때 50% 이상 의미 있게 감소한 경우를 이펙티브 레이트, 1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리스폰스 레이트로 정의하여 유효하게 변화한 피험자 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매주 정량적으로 봤을 때 트리트먼트 그룹이 컨트롤 그룹보다 더 많은 피험자가 의미 있게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최종적으로 4주차가 되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만큼 자극군이 우세하게 많은 피험자들이 수면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함께 조사했던 해밀턴 설문조사에 의한 우울이나 불안지수 등은 그룹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불면에 의한 피로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우울과 불안 지수를 조사해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실험 기간이 한 달로 타 실험 대비 충분히 긴 실험 시간을 확보하고 있긴 하지만 수면 개선을 통한 우울과 불안 증상의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퍼는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실험으로 무작위로 선별한 피험자에게 TVNS를 2주간 인가했을 때의 수면 개선 효과를 검증한 실험입니다. 이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은 특정 피험자군을 모집하기보다는 되게 광범위하게 피험자를 리크루트를 해서 그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험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는가를 확인하는 연구 방식이고요.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 실험을 진행한 기관이 속한 그 마을에서 18세에서 75세까지 연령대 안에서 건강한 피험자를 무작위로 선별하여 총 78명의 피험자를 리크루트를 하였고요. 자극 시점과 시간에 따른 효과 변화도 함께 확인하고자 피험자 그룹을 랜덤하게 얼리와 레이트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얼리와 레이트 그룹에 대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래는 이제 리크루트한 피험자들의 데모 정보인데 이 데모 정보상의 그룹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습니다. 얼리 그룹과 레이트 그룹으로 구분된 피험자는 다시금 그 안에서 랜덤하게 액티브 그룹, 실제로 자극을 받는 액티브 그룹과 쉔 그룹으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얼리 그룹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데이터로 PSQI 설문을 수행하고 이후 2주간 자극을 인가하고 다시 PSQI를 실시한 다음 자극 후 추가 2주를 다시 한번 팔로우업해서 PSQI를 실시하여 후속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레이트 그룹도 베이스라인 데이터로 PSQI 설문을 수행하고 이후 2주간은 별다른 개입 없이 활동하게 방치한 후 PSQI를 동일하게 실시, 그 이후 3, 4주 차에 2주간 자극을 인가하고 동일하게 PSQI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자극 시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얼리 그룹, 레이트 그룹 모두 동일하게 베이스라인 PSQI를 측정한 데이 0인 T1, 그리고 얼리의 경우에는 2주간 자극을 인가한 직후인 T1, 레이트에서는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은 T1, 그리고 다시 얼리 그룹에서는 2주간 자극 후 2주간 공백기를 가진 후에 T2, 그리고 실제 자극을 인가받았던 후속 2주간의 레이트 그룹의 T2, 이렇게 총 3개의 실험 시점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극은 매일 하루에 한 번 4시간씩 2주간 자극을 인가하였고요. 자극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제 pulse width와 intensity의 경우에는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핏하게 약간의 조절을 해 주었습니다. 자극 위치는 콘차, 레프트 이어의 콘차에 인가하였고 쉔 그룹의 경우에는 이어롭에 인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2주간 자극을 인가받은 직후의 조건인 얼리 그룹의 T0와 T1 사이, 그리고 공백을 둔 레이트 그룹에서도 동일하게 T1과 T2 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자극 시점에 의한 차이 없이 모두 다 자극을 받은 직후에 의미 있는 PSQI 감소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자극 이후 2주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얼리 그룹 기준으로 T2에 대한 데이터가 첫날 T1인 베이스라인과의 비교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T1과 T2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여기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완전 자극을 받기 이전인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효과를 보인다면 해당 자극의 효과는 자극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이 되는 건
지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TVNS를 이용한 수면 개선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극으로 잠을 재운다라는 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DCS, ACS, TMS, VNS는 안 맞아보긴 했는데 웬만한 자극들을 다 맞아봤을 때 일단 저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아픈 걸 주는데 잠이 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컨셉상 수면 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일과 중 자극을 통해서 전반적인 신체의 부교감 신경 자극을 통해 안정을 유도하는 그 유도된 안정에 의한 효과로 추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효과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기타 다른 연구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롱텀하게 지켜보는 연구들이고 그리고 수면과 관련되어서 그런지 피험자들에게 꽤 많은 자유도를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다음에 자택에 가서 스스로 착용을 하고 레이팅을 할 수 있게끔 그 자유도를 줬기 때문에 실험실 환경에서 진행을 했을 때보다 오히려 피험자들이 더 편안하게 실험에 임할 수 있어서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은 너무나도 자유도를 크게 줬기 때문에 자극을 인가받는 시점,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언제 자극을 4시간 동안 받아라, 20분 동안 받아라 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는 없었어요. 그 자극 시점을 오전, 오후 혹은 수면 몇 시간 전으로 지정을 해서 줬을 때 어느 것이 더 어떤 시점에 자극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이 TVNS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고 안정을 유도하는 거니까 잠에 들기 몇 시간 전에 이런 자극을 줘서 이 부교감 신경을 조금 자극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시간에 대한 이펙트를 구분해서 보는 것도 좀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상대적으로 저조하지만 쉔에서도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는 생각해 봤을 때 이 쉔이라는 조건이 결국에는 플라시보를 유도하는 건데요. 심리적 안정으로 인해서 내가 자극을 받고 이걸 받으면 그 수면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그 심리적 안정으로 인해 불안 증세가 어느 정도 감소함으로써 유도된 수면 개선 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PSQI, 이 피츠버그 설문조사가 상당히 공인된 설문조사이지만 그래도 정량적인 지표를 함께 곁들여서 비교를 한다면 더 공신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으로만 구성된 결과가 아니라 액티그래피나 아니면 수면 다원 검사 PSG와 같은 것을 함께 병행했다면 더 풍성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경생리학적인 어느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